안녕하세요. 삼성자산운용의 삼자톡톡 아나운서 한시정입니다. 오늘 삼자톡톡에서는 미국 S&P 500 섹터 ETF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각각의 섹터가 가진 성격부터 섹터 ETF 활용법, 그리고 섹터 ETF 상품 설명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컨설팅 팀의 김동윤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팀의 김동윤 과장입니다. 오늘 미국 섹터 ETF에 대해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낱낱이 파헤쳐서 실제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처음 뵙는 거라서 이렇게 방송 시작 전에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섹터라고 하면 이게 뭐지? 라고 싶으셨던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실제 섹터 ETF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까지 활용법까지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과장님, 오늘 저도 이 이야기 잘 들으면 투자 잘 할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잘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의 주제, S&P 500 섹터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과장님, 일단은 S&P 500 섹터라고 하면 S&P 500 지수, 미국에 있는 게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요. 그 안에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나요? 네, 정확하시고요. 일단 미국의 S&P 500 섹터라고 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S&P 500, 500개 기업을 섹터로 나눈 게 아주 맞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GICS, GICS라고 불리우는 이 용어를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GICS라는 건 투자자분들께서 잘 아시는 S&P와 MSCI가 1999년에 개발한 글로벌 산업분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는 주요 사업 부문을 기준으로 에너지, 산업재, 금융,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통신 서비스, 소재, 부동산, 테크놀로지, 유틸리티 이렇게 11개의 섹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섹터라는 건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내에 500여 개 기업들을 방금 말씀드린 GICS 글로벌 산업 분류 기준 11개 섹터로 구분해 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의 기업들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섹터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글로벌 산업 분류 체계 기준으로 분류하는 S&P 500 섹터 11개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분류된 섹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투자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실제 투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가 11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섹터 11개로만 전략을 만들어도 굉장히 많은 전략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섹터를 활용한 전략으로는 섹터 로테이션 전략이 있습니다. S&P 500 섹터는 역사적으로 볼 때 각 섹터마다 비즈니스 사이클이 존재하며 이러한 섹터별 흐름을 바탕으로 각 투자자분들의 섹터 선호도를 반영하여 섹터 간 로테이션을 하는 투자 전략 구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회복하는 회복기에는 경기 회복 시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경기 소비재 섹터의 비중은 높이고 동시에 대표적인 방어주의 성격을 보유한 필수 소비재 그리고 낮은 경기 민감도를 가진 헬스케어 섹터는 비중을 낮추는 등 경기 국면에 따른 섹터 투자 전략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섹터를 활용해서 투자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 한 가지만 더 알려주세요. 네, 두 번째로 섹터 차별화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 섹터라는 건 아무래도 실물 경제와 산업을 밀접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국면별 그리고 경제 상황별로 차별화가 존재하는데요. 이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슈였던 코로나19로 예시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공포지수라고도 불리우죠. 이 빅스 지수가 50 이상으로 치솟았었는데요. 경기 방어주 성격을 보유하고 낮은 경기 민감도를 가지는 헬스케어 섹터나 그리고 필수 소비재와 같은 이러한 섹터가 높은 수익률을 보였었고 제로금리 수준의 가파른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었던 금융 sektor와 대규모 수요 하락을 겪었던 에너지 섹터가 낮은 수익률을 보였었습니다. 이렇게 섹터 간 차별화가 발생하는 구간에서 이 변동성을 기회 요인으로 오히려 활용하는 전략이 바로 섹터 차별화 전략입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2022년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또 좀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테마가 그리고 섹터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실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사실 2022년이 다 너무 힘들었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거죠? 일단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건 미국의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맞아요. 보였었습니다. 2022년에는 대부분의 자산 가격, 그러니까 주식, 채권, 부동산 등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자산군에 걸쳐서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근 몇 년간 각광을 받아왔던 다양한 테마들 역시나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섹터 기업들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인 한 해였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원유 생산량과 공급은 감소하는 반면에 그 반대급부로 원유 수요는 리오프닝을 향한 글로벌 기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간 점이 바로 에너지 기업들의 수혜로 작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이 여러 테마부터 대표 지수까지 해서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다는 점을 좀 감안할 때 경제 상황, 그러니까 2022년의 고유가 상황에 대표적인 수혜 기업들에 투자하는 에너지 섹터에 집중 투자를 했다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볼 수 있었던 해였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게 바로 섹터 차별화 전략을 대표적으로 활용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2022년은 정말 투자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았던 한 해였잖아요. 2022년에 확실히 고유가 상황인 거는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에너지 기업에 좀 투자를 할 걸 그랬어요. 근데 과장님,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ETF를 통해서 섹터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에너지 산업에 속해 있는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가능하세요. 실제로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실 방법도 있고 당연히 에너지 기업, 개별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생각을 꼭 해봐야 합니다. 수익률이 좋았던 에너지 그 특정 기업을 내가 잘 선별해서 골라낼 수 있을지를.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투자를 블록으로 표현을 해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2022년에 S&P 500이라는 블록에 투자를 하셨다면 한 해 동안 마이너스 20%의 손실을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S&P 500 에너지 섹터에 투자를 하셨다면 53.1%의 수익을,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륨이라는 주식의 에너지 기업인데요. 이 주식에 투자를 하셨다면 104.5%의 수익률을 거두셨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주식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매력을 갖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수 있을 것 그래 같아요. 보이는데. 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 11개 섹터 중에서 에너지 섹터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S&P 500 500개 종목 중에서 옥시덴탈 페트롤륨이라는 이 좋은 수익률을 거둔, 결과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거둔 이 종목을 선택할 확률 또한 우린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S&P 500은 11개 섹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에너지 섹터를 선택할 확률은 9% 정도가 될 것이고요. S&P 500을 구성하는 500개 종목 중에서 이 옥시덴탈 페트롤륨이라는 종목을 선택할 확률은 500분의 1, 즉 0.2%라고 볼 수 있겠죠. 이를 반영해서 기대 수익률로 나타내면 에너지 섹터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기대 수익률 연 4.8%의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가 있으실 것이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륨에 투자하셨다면 기대 수익률이 0.2%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다소 극단적인 예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실제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아나운서님을 포함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실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ETF를 통한 섹터 투자가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결과만 두고 봤을 때는 수익률이 좋았던 그 특정 주식을 그때 사둘 걸 이런 생각을 다 하기 마련인데 실제로 내가 사면 또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행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투자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특정 주식을 사는 방법 말고도 ETF를 통해서 산업 전체에 투자하면 그래도 긍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비즈니스 사이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어떤 섹터 ETF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코로나라는 단어를 금융 투자에 있어서 떼어놓고 생각하시긴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코로나와 연관되어서 좀 많은 이슈들이 점점 더 파생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뭐 뉴스들이나 신문들을 통해서 SVB 이슈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속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가파르게 좀 금리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 미국의 자산 기준 16위 규모였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파산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반에 좀 물음표가 발생하고 있고요. 반면에 여전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견고하고 탄탄하고 또 사태가 더욱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또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자의 견해를 가진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은 괜찮을 것이다, 탄탄하다, 그리고 단기 하락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금융사들의 주가가 하락한 지금이 매수의 적기라고 판단하셔서 금융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 금융 섹터는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JP 모건, 비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글로벌 대형 은행부터 카드사, 보험사 등 글로벌 금융기업을 생각하실 때 쉽게 좀 떠올리실 수 있는 대표적인 미국 기반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업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진 점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전자와 같은 리스크 회피 성향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이 SVB 사태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사태가 더욱더 확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금융 섹터를 피하면서 필수 소비재 섹터와 같은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섹터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필수 소비재 섹터는 말 그대로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재 기업들인 코스트코, 월마트, 타겟과 같은 마켓을 운영하는 기업들, 그리고 코카콜라, 펩시와 같은 식음료 기업들에도 투자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성향을 보유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리스크 회피 성향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필수 소비재 섹터 ETF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현재 시점에서 또 고려해 볼 만한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연준이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긴축 기조를 지속해서 이어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장의 경직이 계속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린 낮은 경기 민감도를 가진 필수 소비재 섹터나 아니면 헬스케어와 같은 섹터 투자를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존슨앤존슨, 머크, 화이자와 같은 이렇게 글로벌 헬스케어, 바이오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섹터 특성상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 민감도를 보이는 헬스케어 섹터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속할 룸을 여전히 좀 크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와 같은 이런 섹터 ETF에 투자를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의 경우 연준이 머지않아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경기 확장이 시작될 가능성을 고려하실 텐데요. 이 경우엔 경기 소비재 섹터 ETF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 산업에 속해 있는 자동차라던가 호텔 레저와 같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테슬라,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이죠. 그리고 나이키, 스타벅스, 그리고 여행 관련 기업인 부킹닷컴과 같은 이런 대표적인 성장주들을 포함하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 S&P 500 섹터 ETF를 활용하면 심플하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코덱스 미국 S&P 500 섹터 ETF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코덱스에서는 2023년 3월 21일에 방금 말씀드린 4개의 S&P 500 섹터, 금융,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에 투자하는 ETF를 상장하였는데요. 이 4개 ETF의 기초지수는 대표적인 미국의 섹터 지수인 S&P 셀렉트 섹터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섹터별로 금융은 S&P 파이낸셜, 필수 소비재는 컨슈머 스테이플, 경기 소비재는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헬스케어는 말 그대로 헬스케어, 셀렉트 섹터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네, 총 보수는 모두 연 0.25% 수준이며 환해지는 실시하지 않는 ETF들입니다. 금융 섹터는 S&P 500 내에서 73개 기업에 투자하면서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필수 소비재 섹터는 37개 기업에 투자하면서 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소비재 섹터는 53개 기업에 투자하며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섹터는 65개 기업에
투자하며 1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덱스에는 이렇게 4개의 미국 S&P 섹터 ETF 외에도 코덱스 S&P 500 에너지 ETF와 코덱스 S&P 500 산업재 ETF가 있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 미국 S&P 500 내에서 에너지 기업들과 또 산업재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투자자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미국 섹터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상품들과 콘텐츠 좀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코덱스 미국 섹터 ETF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사이클에 맞춘 투자 전략과 함께 현재 시점에서 고려해 볼 만한 4가지 섹터, 그리고 각 섹터에 투자할 수 있는 코덱스 미국 섹터 ETF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섹터 ETF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코덱스에만 상장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그동안 경기의 흐름을 읽기 다소 어려웠던 분들이나 개별 종목의 투자에 지치신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코덱스 S&P 500 섹터 ETF 잘 고민해 보시고 본인의 투자 성향과 관점에 맞게 선택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삼자톡도 굉장히 유익했는데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삼자 톡톡!